손준성이 지금 2차 조사를 맡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손준성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얘네들 이런 거 안 당해봤잖아. 뭔 조사할 것도 없는데 경찰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오라 가라 하고 뭐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고 한번 당해봐야 돼 이거들은. 우리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날짜 잡아가지고 나 같은 사람 방송도 못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가야 돼. 잠바띠기 입고 가면 욕한다고 이렇게 꼬치를 해줘요. 보통 변호사들이. 그런가요? 깔끔하게 입고 가라고. 그러면 평상시 안 입던 양복 입고 나 지금 무슨 뭐 검찰 공무원 새끼 앞에서 조사받으려고 하고 양복 입고 가는 거 정말 난 되게 슬프더라고. 양복 입으셨어요? 실망입니다. 아니 넥타이는 안 찼고 와이셔츠까지 입었는데 아니 왜 낙검수도 왜 그저 낙검수 재판이나 검찰 조사받으러 갈 때 맞네. 챙겨 입잖아. 이유가 그러네.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검사들은 자격지심 있네. 그래서 웬만하면 그게 이제 그 수사하는 사람이 된 A인데 그 검찰 수사관은 잠바티기 입고 있거든요. 내가 주인인데요, 이 나라에. 내가 이 새끼 월급을 주고 있는데 내 A한테 차리고 얘를 차리는 게 난 되게 자존심 상하더라. 근데 어쩔 수 있어? 선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가만 있어봐. 나 지금 저는 커피도 사갔는데요, 뭐. 아 근데 손준성 검사가 얼마 전에 그 얘기했죠. 자기가 강압 수사 받았다고 항의했죠.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억울하다고. 아유 진짜 그 정도 가지고. 본인들은 다 황제니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눈 동그랗게 뜬 게 아니라 원래 동그란가요? 뭔가 불알이면서 한 거 아닐까요?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뭐 2번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뭐 8시간 10일에 근데 8시간이 안 되죠. 10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는데 밥 처먹고 커피 마시고 뭐 하면은 한 6시간 조사 받았나? 그리고 이 조사라는 것도 또 전 모르지만 한번 물은 거 또 묻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아 조사 안 받아보셨어요? 아직 안 제가 받을 이유가 없죠. 아직.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해요. 저는 한 3시에 들어가서 한 11시 반까지 받은 적 있어요. 그 이제 선거법, 제 경선 상대자가 저를 계속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한 게 있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정말 그 똑같은 질문을 계속 하는 이유가 혹시 말이 바뀌면 거기에서 이제 거짓 증언을 캐치해내려고 한다는 게 검사, 뭐 그 수사관들 수법이래요. 근데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면 똑같은 질문하면 화가 나지. 좀 전에 말했는데 뭐 또 말해 이거잖아요. 똑같은 답변 끝까지 하고 그 나올 때 되면 다크서클이 진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아 내가 지금 이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하는 심정이 생기더라고요. 커피 사가서 조사 받았어요? 근데 네, 받았죠. 받았는데 마시진 않더라고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몰래 마시지. 사다 준 걸 마시면 약간 뇌물처럼 느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 커피는 괜찮다 그래가지고 또. 자, 그럼 뭐 그렇다 치고 내가 봤을 때 공수처가 그 수사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발 사주에서 뭐 그런 거지. 지금 말도 안 되는 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얼개는 딱 10초짜리예요. 손준성 네가 보냈잖아. 그렇죠. 손준성은 그거를 여러 가지 제보 들어온 거를 반송 차원에서 뭐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정황 증거는 다 나왔어요. 자기 부하 판사들, 검사들 시켜가지고 제보자 X 같은 그 판결문 내용 검색하게 만들었던 게 나와서 모든 얼개는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판사 사찰까지 갔다는 거야. 공수처가 이제 그 수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왜냐면은 판사 사찰은 이미 법원 판결이 나왔어. 판결 나왔죠. 윤석열 징계에 관련해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 2개월이 너무 작다. 좀 더 말하면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 파면도 가능한 사. 근데 이 판사 사찰과 이제 여기 이제 고발 사주 얘기까지 이제 다 연결을 시키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공수처장의 그분의 고유의 특성을 좀 믿어요. 김진우 공수처장이 약간 좀 빠기치면 도는 스타일이에요. 이분은 판사를 했을 게 아니라 나는 김준호 공수처장이 검찰을 했으면 굉장히 그 열혈 검사가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지금 손준성이 계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명불상 이것을 계속 내세우면서 증거 인멸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자기 죄 없다라고 얘기하고 버르장머리 없게 하니까 공수처에서도 일단 이걸로 구속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요거 킵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그 판사 사찰 관련해서도 뭐 아예 뭐 기소를 한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 건들을 다 하려다 보니까 다 연관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판사 사찰도 범정에서 했잖아요. 거기가 손준성이 근무하던 곳이잖아. 그러니까 고발건이 관련해 갖고 한 4개 이렇게 있어. 그럼 들어오는 김에 여기까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게 고발 사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죄가 늘어나는 거야 지금. 거기 핵심이 그거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제가 범들건 아닙니다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손준성 입장에서는 윤석열 지시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죄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윤석열의 지시로 풀 거냐 말 거냐 나는 지지율이 결정한다고 봐. 그렇죠. 지지율이 결정한다고 봐. 저는 이제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되게 희망 섞인 말씀도 하셨잖아요. 공수처장의 성향.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 장모의 모해 위증이 또 불기소 처분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도 검찰의 한 부분은 주석이 했나? 이런 의심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이 나열돼 있어요. 사건들이. 그죠? 그 고발 사주 우리 그 조성은 씨가 제보했던 문제들도 그렇고 여기에 또 섞어서 갑자기 또 판사 사찰까지 섞고 없고 이런 식으로 수사 상황이 진행되는 게 과연 빠르게 우리가 어떤 수사 결론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지는 좀 전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암 걸릴 것 같은 사람. 네, 죽겠어요. 저 죄인인 거 확실한데 이게 빨리 단죄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고요. 홍준표가 한 말이 있기는 하죠. 대선에서 패하는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될 것이다. 근데 난 그런 차원으로 안 보고 이재명 후보는 감옥에 갈 가능성 없어요. 그렇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이었으면 세월호랑 찼어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냥 비리 정치 검사야. 사실 자신의 비리를 정시 수사로 덮은 놈이에요. 나 진짜 싫어 나 이런 스타일을. 제가 오늘 낮에 매체 기자들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진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푸나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너무 비리가 많아가지고 이 국민들한테 비리가 또 비리를 덮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없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하나만 보이니까 그냥 쉽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장동으로 이재명 후보는 뭐가 있을 거야. 그냥 그걸로 딱 규정 지어버리고 윤석열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는데 그냥 벙벙하게 떠 있고 뭐가 있어? 이 정도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지난 4.7 보궐선거 때 정말 화가 났던 게 그거였거든요. 박형준 비리백화점이었습니다. 매일 또 다른 성명을 내고 또 다른 성명을 냈는데 그 전날 비리를 까먹게 만들어.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가 그 판사 사찰 문건도 그 윤석열 의혹으로 이제 추가 입건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첫 번째가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 그 수사팀 모해 위증 교사 관련해서 수사 방해, 그리고 고발 사주,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번 포함이 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쪽은 너무 문어발식으로 벌리기만 하고 결과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쪽도 있고,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것 자체가 당장 어떤 핵심적인 거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근데 그 판사 사찰은 이것도 그 재판장님이 일타 강사로 딱 정해주셨잖아요. 검찰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 3, 제2호에 어긋난다라고 딱 일타 강사로 딱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공수처에서도 이건 아예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쉽지. 예. 걸고 잡고 넘어가면 네. 충분히 빨리 조사가 될 수 있다.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거야.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그 표. 판사 사찰은 행정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정당하다면서 그 징계가 정당하다고 내려준 거잖아. 형사 사건이 아니야. 근데 지금 윤석열을 수사를 하려면 공수처에다가 고발을 했지. 그 고발이 판사 사찰은 현실적으로 법원에 가도 유죄가 확실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요거는 그냥 파면시켜도 될 만한 정도 사안이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일단 칼을 빼들었으니까 유죄 입증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러니까 내 뇌피셜로는 고발 사주는 윤석열이 시킨 게 맞아요. 모든 정황이. 근데 이 연결고리를 찾는 그 입증 관계를 손준성이 윤석열 이름을 불지 않는 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 사찰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유죄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중에 일부는 뭐 한두 개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게 대선이 끝나든
다음 대선까지 가든 윤석열이 유죄를 받아내는 것은 공수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 열심히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쭉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범죄 가족이지 이게. 아유. 네, 그렇습니다, 진짜. 공수처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검사들이 다 저 안에서도 여러 건수에 걸쳐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몽석 검사 같은 경우는 실제 판결문 작성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사람인데 이몽석은 손준성 부하직원. 네. 네. 그 손준성은 윤석열 부하직원. 그렇죠. 그리고 성상욱 검사 이 사람은 제보자 X 판결문을 실제로 검색해서 이렇게 검색하는 것도 모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판사 사찰의 주범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건에서는 밑에 부하 애들이 다 그놈이기 때문에 그걸 공수처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범정이 그런 거라니까요. 뒷조사 하는 거지. 좋게 말하면 뭐 정보 수집인데 나쁘게 말하면 뒷조사 하는 거예요. 검찰 사유화했죠. 검찰이 지금까지 그런 짓을 되게 많이 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나왔었지만 윤우진 뇌물수수 무마. 이거 엄청 큰 사건이라니까. 이것은 윤석열의 모든 민낯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윤대진 자기 측근의 형이었던 사람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요. 어느 정도 친하게 지냈냐면 윤석열은 윤대진과 친하게 지낸 게 아니라 윤우진하고 형제지간이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윤우진이 뇌물을 먹죠. 육류 수입업자한테 그 뇌물을 먹은 그 윤우진을 맞아. 경찰이 기소를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중에 한 사람이 경찰 황운하 의원이에요. 관련이 다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영장을 쳤는데 최근에 이정필이랑 똑같은 구조가 돼버렸죠. 이거를 잡지를 않고 내버려 두니까 해외로 도망을 가버렸어. 이정필이가 지금 해외에 가 있을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밀항을 했던지 대선 끝나면 윤석열 당선되면 들어온다. 짧게 대충 뭐 그래갖고 윤우진을 소환을 했는데 윤우진을 구속을 안 해. 그래놓고 그냥 풀어줘.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죄가 나와. 이 구조로 계속 만들어갔던 그게 바로 그래서 윤석열이 윤우진 따라서 골프장에 가서 골프도 치고 또 그거에 나중에 그 삼부토금과 또 연관이 되고요.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윤우진 사건 안에. 그게 윤석열이에요. 대한민국 사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은 정말 부패가 횡행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윤우진이 이런 꼴이었다면 언론이 지금 어떻게 했겠습니까? 윤석열이니까 이게 그냥 묻혀지는 거지. 아니 그리고 윤석열도 윤석열인데 사실 윤대진도 수원지검 지금 검사장일걸요? 그러면 본인이 현직 검사로서 자기 형이 이렇게 됐는데 윤대진에 대한 책임도 크고 윤대진 그 법무연수원 가지 않았나? 최근에 쫓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직 검사는 맞잖아요. 현직 검사는 네. 맞는 연결도 안 걸로 짓고 같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윤대진이 개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개입했을 가능성보다 적기 때문에 윤대진도 파야 되는데 계속 윤우진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윤대진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현직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또 안에서 뭘 어떻게 봐주고 있을지 모르죠. 지금 수원지검이 한창 핫한 상황에서 또 뭘 하고 있을지 이런 게 싫어요. 검사들이 짬짬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자, 어찌됐건 저는 무조건 윤석열은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징역살이 하는 꼴을 봐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자기가 했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방송할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장모 돈 벌게 해주고 윤석열은 아니라고 하지만 장모 사건이 건건이 어떻게 동업자들은 다 감옥에 가고 그 돈을 장모가 슈킹하고 장모는 처벌을 안 받고 심지어 검찰총장일 때는 대검이 장모 문건을 작성했어. 이미 각종 그 지검에 내려보낼 때는 장모는 피해자로 둔갑해 있어. 그렇게 해서 장모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투기를 하거나 불법 뭐 급여를 하거나 뭐 허가를 받거나 해가지고 돈을 수도 없이 벌었어. 자기 부인은 동거 시작한 시점 얼마 안 돼서 주가 조작을 시작했어요. 그 부인은 검사 남편을 돕는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사하기 쉽게 땄고요. 학력은 지금 드러난 것만 한 대학 5개 대학교에 허위 경력 제출했죠. 그게 윤석열입니다. 그런 놈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힘들게 하려고 검사들 시켜가지고 고발장 작성해서
자유한국당 고발 좀 해줘라고 고발 사주까지 이르는. 그래놓고 조국 장관 내가 뭐가 잘못이 있다고 사모펀드를 털어서 100군데 넘는 압색을 통해 갖고 결국 사모펀드는 드러난 게 없고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거짓말을 해갖고 지금 남의 부인은 감옥에 4년 집어넣는 게 이게 정상이세요 이게. 대한민국 검사들 중에 가장 표본이 이런 나쁜 놈들인 거예요. 자기 측근들 자기 가족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조국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 진짜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열받아요. 오빠, 나 박사학위 갖고 싶어. 그럼 가질 수 있는 거고. 나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하고 싶어. 그럼 지 맘대로 이력서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 와이프인데 무슨 동양대 표창장이 뭐 얼마나 힘이 세다고 그걸 가지고 이 나리를 찾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받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진짜 분노 폭발이에요. 잠깐만. 다시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위조하고 박사학위와 비교하지 말라고. 위조를 한 적이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조했다고. 정확히 말하면 동양대 표창장은 받는다는 거죠.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동양대에다가 재발급을 요청해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위조할 만한 실력도 아닐 뿐더러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미 제출했던 컴퓨터 안에 표창장 직인 파일이 발견됨으로써 그게 정경심 교수가 위조한 것처럼 돼버린 거지 표창장을 위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창장 위조 대 뭔가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같은 경우는 그 표절된 논문으로 정책 자격까지 받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한국 기능원에서 그거 자체가 그러면은 범죄인 거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구속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위조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판사와 짬짬이만 되면은 그게 그냥 위조했다는 증거가 돼서 징역을 때리는 제가 참 지금 입이 간질간질한데요. 살짝만 말씀드리면 이 프로그램을 또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또 하나 받았어요. 예. 근데 이 사안들을 좀 더 정리를 하려고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수법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이 윤석열 일가, 처, 장모 그리고 뭐 고모부까지 다 등장하는 이분들 위에 또 최순실 씨도 등장하고 막 이렇게 엮여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법의 힘으로 그 검사의 힘으로 무엇을 강탈할 때 그냥 빼서 일단 뺐고 그 사람을 사기죄 같은 걸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왔지. 지금 계속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빙산의 일각이에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장모가 그런 식이었다고. 그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건들을 다 터뜨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중하기 너무 힘들고 이거를 다 모아서 진짜 응축을 시켜가지고 집어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상호 의원이 어떤 재밌는 짤짤이 쇼였나 해서 한마디 하신 거 제가 정말 감명 깊게 들은 게 있어요. 이 각 개인마다 시대적 소명이라는 게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소명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고 대선에서 지는 거다. 떨어지는 거다. 그런 사명을 타고 났을 거라고 좀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죗값을 받아야죠. 어차피 아이도 없으니까 부부 동반 구속 들어가고 장모 들어가고. 참 이런 현실이 부끄러워요. 진짜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는 게. 진짜 그렇겠네요. 왜냐면 아이 때문에 이제 둘 중에 한 명만 뭐 들어가게 되는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니까 둘 다 들어가도 되는. 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무튼 이게 좀 민주시민들의 일종의 팔자 같은 게 아닐까. 말도 안 되는 기득권들,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김우기 의원이 그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재산 공개, 재산 등록 의무화한 법 발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 위주로 된 이 기득권들이 검사 같은 기득권들과 국민의힘 같은 기득권과 지방 기득권과 부동산 기득권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해야 된다. 이게 지금 그 대선에 작동할 아젠다거든요. 뭐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그 국민의힘 말고 진짜 우리 국민의힘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가 지금 돌입해 있는 거고요. 다음 방송에서 할 주제이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이번 주에 내가 제일 믿는 MBS 여론조사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예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쳐. 어떤 경우냐면 국민의힘 경선하기 전에 만들어진 그 저쪽이 응답을 많이 하던 응답 그 결과물을 갖고 마치 경선 후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처럼 주말에 보도를 하고 그 주말에 보도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여론조사 영향을 끼쳐요. 그 구조로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론조사 성동일 방송에서 조금만 분석을 해드릴 텐데 여론조사 응답자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민주당보다 평상시보다 이번 주에도 100명이나 더 많아요. 전체 1000명 중에서 330명대에 응답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430명대가 응답을 하면 무슨 여론조사를 이길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어떤 여론조사라도 받아라.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여론은 어떤 거냐면 국민들 마음이 움직였다기보다는 대중은 어떤 대세를 따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다수가 나는 열렬한 이재명 지지자지만 사람들이 지지를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지하는 것을 밖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 구조에 놓여 있는데 긍정적 측면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20대에서 앞서 있어요. 일단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근데 다른 식으로 보면 그 세옹지마의 역사에 교훈을 비추어 보면 윤석열의 여론조사는 최고 지점을 찍은 거예요. 그동안 숨어있던 샤이 보수가 다 나온 거예요.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층은 다시 샤이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노골적으로 지지 못하는 거. 이재명 지지하는 게 자랑스러운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시작이긴 한데 여론조사가 연쇄적으로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우리 윤 씨가 좀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비슷한 맥락에서 이 여론조사 때문에 사실 기운이 좀 빠지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우리 지금 뭐 관계자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한 가지 요 시기를 조금 즐길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윤석열 캠프 쪽에서 업되는 거예요.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딱 좋은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을 지금 내치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 상황을 보니까. 근데 그것이 자신감이 넘치니까 생기는 일들인데 요 잠깐의 시기에 그들이 좋은 구조를 짜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윤석열의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행태 그대로의 그것이 반영된 선대위가 꾸려지고 선거를 그렇게 끌어갈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뭐 이 전략까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즐기려고 합니다. 잠시. 아, 근데 이런 건 있어.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칭찬해 주세요. 칭찬합니다. 아니 우리 기분 좀 업 시키자고. 예. 올라가는 재미가 있고요. 예. 뭐 후보의 품질을 놓고 보면은 비교가 됩니까?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뭐 기계적 균형도 안 지키는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5.18 그 공원을 왔다 가면은 무지개가 뜬다고 보도하는 이런 나라에서 그런 기레기는 5.18에 대한 역사 지식이 없는 거죠. 비판하지 않고 무지개 같은 걸 등장시켜서 박근혜의 형광등 아우라 베개 같은 이런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선거는 언론들 기레기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들고요. 이번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저는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재명 지지율은 올라가면서 다음 주 이 시간쯤에는 다시 역전이 되는 그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들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은 언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네.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새날 방송 듣고 또 뭐 다른 방송 듣고 가서 주위에 전파하는 방식으로 이겨냈잖아. 선거를 대피한 보궐선거도 있지만 대승한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에 좋은 승리의 기억들을 가져다가 계속 좋은 에너지 서로가 내면서 이길 수 있어라고 하면 금방 또 역전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겨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선거가 한번 쉬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 왜 180석 얻을 때도 선거 질 것 같아서 불안불안했었잖아요. 여기까지 하시죠 오늘은. 뒤에 주제가 또 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당 떨어지네요. 뭐 이거는 한 가지 팁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여론조사 전화 받고 싶은데 전화가 안 온다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참 여론조사 전화를 너무 많이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한 번 오면은 받아주면 이제 그 다음에도 내 잘 번호를. 받으면 전화 자주 와요 진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뭐 이런 거 이렇게 100%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패널 조사를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 미스테리 게스트 뭐 이런 거를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패널 조사를 할 때 지금 포털에서 패널 조사, 여론조사라는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업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업체에 등록을 하세요. 패널로.
그러면 그 업체 데이터베이스에 내 핸드폰 번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대선 여론조사에 대한 전화만 오는 게 아니라 각종 뭐 광고 뭐 이런 네, 거 다 뜨겠네. 아니 광고가 아니라 뭐 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있죠. 이런 것도 네. 오긴 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대선 조사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이건 TMI예요. 너무 받고 싶어요. 그 여론조사 하려고 지금 하시니까. 그 전화번호를 다 노출시켜가지고.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네. 힘내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다니까요. 여론조사가 잘 나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맞아요. 여론조사가 잘 안 나오면 캠프가 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그게 윤석열한테 이제 바로 옮겨가요. 좀 기다려보세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새날은 이따가 9시 한 20분 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성동일로고요. 그 방송이 제일 힘든 방송인데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부터 좋아요 막 눌러주시고 푸나님 기 빨리는 방송. 새날 마켓도 막 가주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 자 물러가겠습니다.